안녕하세요. 부인입니다. 영상에 처음 나오시는 것 같네요. 아닐걸요? 1인 지식기업 영상에 처음 뵙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난번에 에어비앤비에서 방 찾을 때 아주 잠깐 나왔었어요. 아, 브이로그 때 네. 다시 나왔고, 근데 정식 컨텐츠로 재생 목록 따로 만들 거라서 1인 지식기업과 양재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상 뭐 채널 주인님이시거든요. 네, 저희 기업 대표님이시라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채널 주인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인터뷰 콘텐츠로 계속 만나 뵐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인 지식기업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왔어요.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1인 지식기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텐데, 집에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남편이 이렇게 집에 맨날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불편하진 않습니까? 아,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남편이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싫지 않냐? 부터 계속 붙어 있으면 싸우지 않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강의 가거나 어디 집에서 나간다고 하면 싫은 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마주하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저의 일을 또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일단은 주부고 아이들 엄마니까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또 저의 볼일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있어도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분들한테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해주거나 빨래를 해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밥은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사주기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못하고, 애기들 케어도 거의 제가 해요. 일단은 딸이고 둘 다 남편이 목욕을 시켜주거나 할 나이도 이미 지났고, 그렇다고 뭐 머리를 빗겨주는 것도 좀 그렇고, 가끔 공부를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몇 살이죠? 11살 4학년입니다. 이제 5학년이 되는 거죠. 근데 사춘기가 요즘 애들은 일찍 오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하루에 100번 싸웁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하루에 100번을 싸우는데, 그 중재를 이제 남편이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엄마랑은 조금 사이가 틀어지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아빠한테 의지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빠가 좀 기강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정도, 요즘에는 그 정도 애들 케어를 해주는데, 그거 말고 도와준다는 거는 제가 오빠를 필요로 했을 때 오빠가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바쁜데 둘째 애기 유치원 픽업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어디에 뭘 사와야 된다든지, 혹은 어디에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필요할 때 남편이 바로바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쓰레기 같은 거는 집에 쌓아놓을 일이 없어요. 저희 남편은 또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애기들 병원 갈 때. 맞아요. 애기들 병원 갈 때, 그때는 정말 사실 애기가 좀 많이 아프면, 둘째 애기는 아직 애기여서 이제 5살인데 많이 아프면 제가 운전을 해서 애기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뭐 주차를 하고 애기를 막 이렇게 데리고 병원을 가고, 이런 정신이 사실 잘 없어요. 그리고 주차하기도 조금 어려운 장소에 있어요. 병원이, 또 자주 가는 병원이.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침 일찍 가서 대기를 걸어놓고 저는 아기를 데리고 가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면 저는 이제 아기만 챙기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죠. 없을 때는 참 아기들이 아파도 난감해요. 아기들이 아픈데 아빠가 없는데 막 비가 와요. 그럴 때는 또 되게 또 난감할 때가 많아요. 날씨의 영향도 좀. 그런 일은 사실 살면서 그렇게 몇 번 없지만 한 번이 임팩트가 엄청 세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무튼 같이 있을 때 남편이 득이면 득이지 해는 아니다. 아니, 보통 뭐 삼식이다, 뭐 삼시세끼다 뭐 해가지고 밥 달라고 많이 하서 엄청 귀찮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은 맞아요.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아픈 두통이 생기는 사람인데, 근데 본인이 알아서 먹습니다. 뭐 제가 챙겨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저녁이나 밤에 그 다음날 먹을 거를 미리 뭐 국이든 찌개든 밥이든 이제 해놔요. 혹시 국이나 찌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밥은 늘 해서 냉동실에 쟁여놓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남편은 일어나서 알아서 밥을 먹습니다. 남편이 또 되게 일찍 일어나요.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고 남편은 일찍 일어나고 꼭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도 제가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깨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알아서 본인의 밥을 챙겨 먹고 본인의 일을 해요.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같이 먹고 싶을 때는 남편이랑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일이 있거나 먹고 싶지 않을 때는 남편은 혼자 알아서 해결합니다. 나가서 먹고 오든 아니면 집에서 있는 걸 먹든 뭐 시켜 먹든. 주로 점심은 이제 나가서 같이 먹는 편이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저를 괴롭히진 않아요. 그리고 저녁은 애들도 있고 같이 먹기 때문에 뭐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리고 외식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까 대표님이라고 하셨는데 서류상으로만 대표님인 겁니까? 아니면 뭐 실무에도 관여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 사실은 한 80%는 서류상으로 대표입니다. 근데 저의 권한이 있잖아요. 남편이 새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 이거는 너무 영 아니다 싶은 거는 제가 다 퇴짜를 놉니다.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 설득을 해요. 남편도 저를 설득하지만 저도 남편을 설득합니다. 제가 설득을 꽤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상의도 많이 하고, 책을 만들 때 좀 도움이 필요하면은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얹어주기도 하고요. 디자인 또 다 하시잖아요. 네, 책 표지 서류를 떼거나 할 때 저의 명의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같이 가는 거? 뭐 그런 거 말고는 사실 그렇죠. 명의만 사장님인 거죠. 근데 되게 사장이란 대표 직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1인 지식교과를 이제 남편으로 두고 계신데 네. 어떻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지위라든지 어떤 자리, 직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맞아요. 1인 지식교과면은 대표긴 합니다만, 프리랜서죠? 네, 뭐 사람들 프리랜서라고 많이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디 회사에 뭐 이사다, 뭐 그러는데 프리랜서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알바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직함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직함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남편이 1인 지식기업가인 게 좋아요. 남편이 1인 지식기업가여서 저는 제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우리 애들이 아빠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꽤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직함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 남편은 대학교 교수라고 해도 지금 강의를 나가고 있으니까요. 교수님이시니까 뭐 그런 거가 아쉽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랑스럽다거나 아쉽다거나가 아니라 그냥 1인 지식기업가여서 좋고, 저는 남편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1인 지식교과로 사는 걸 지켜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 다른 부부들한테도 뭐 추천할 만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천할 만합니까? 이거는 엄청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1인 지식기업가여서 좋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남편이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맨날 커피숍 맛집 이런 데 다니고 막 그러는 줄 알지만, 사실 남편이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1인 지식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노력과 썼던 시간과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저희 남편처럼 1인 지식기업가로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 희생도 필요해요. 저희 남편이 처음에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한 2, 3년 정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2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오로지 내가 이 일을 해내겠다라는 일념으로 자기의 생명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서 읽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편하게 돈 번다, 쉽게 돈 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저는 그런 남편이 있어서 좋지만 만약에 저보고 1인 지식기업가로 남편만큼 성공을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이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만큼 성공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꾸준히, 정말 꾸준히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꾸준히 발전해야 되거든요. 1인 지식기업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남편은 굉장히 대단하죠. 애들한테 늘 얘기를 해줘요. 아빠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야. 엄청 어렵게 돈을 벌고 있지만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빠는 대신 훨씬 잠도 덜 자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부터 일하고 그러는 거라고. 엄청 훌륭하신 거고 엄청 감사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기들은 아빠가 늘 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아빠는 늘 일한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봤을 때 1인 지식기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아이템을 잘 선정해야 된다든지 아니요? 아니면 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걸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1인 지식기업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집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꼭 이뤄내겠다라는 집념이 없으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만족도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해서 이만큼을 벌었어? 그러면 됐어, 나는 이걸로 만족해 하면 뭐 본인의 만족도에 따라서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집념이나 노력의 크기가. 하지만 저희 남편은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저희 애기들이 걱정 없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 지식기업가나 해서 집에서 일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뭐 저희 남편은 사실 인터넷만 되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만 뭐 벌이가 달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벌어서 저희 네 식구가 살기에는 사실 좀 빠듯하잖아요.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일단 저희 남편은 그렇게 사는 게 괜찮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결과물을 더 수준을 높이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되게 많게 만드느라고 고생을 더 많이 한 거죠. 덕분에 저와 저희 애기들은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집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포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나도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 일이 끝이 없잖아요. 이 일은 그거 뭐죠? 일 안 하는 사람? 액수 아니요. 한량? 1인 지식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집념이 중요하다. 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긴 하지만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새벽 5시 막 일이 많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애들이 자고 제가 자는 동안 일을 엄청 열심히 많이 해놔요. 생각을 해보세요. 5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면 7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일하는 일을 저희 남편은 오전에 다 끝내는 거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가족들과 저랑 시간을 보낸다거나 애들이랑 시간을 보낸다거나 하는 거죠. 일을 결코 안 하거나 적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자기를 희생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쓰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집념도 중요한데 자기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야 가능하겠다. 자기 관리도 엄청 중요해요.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아픈 데 없어야 되고요. 아프고 싶지 않다고 다 안 아프진 않잖아요. 1인 지식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집념과 자기 관리가 필수다. 네. 1인 지식기업가가 외로워 보이진 않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외롭다기보다 일을 좀 도와줬으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내가 이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요. 그래서 알바도 쓰고 하는데 결국 만족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손이 타면 일단 의심도 가고 이게 맞게 한 건가? 그런 불안도 있고 본인이 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는데 외롭진 않은 것 같아요. 외롭진 않지만 좀 힘들다. 외로울 틈이 없다. 그렇지. 외로울 틈이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1인 지식기업가 분들 혹은 미래의 1인 지식기업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배우자의 입장에서 응원의 말씀도 괜찮고 뭐는 꼭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거는 지켰으면 좋겠다 라든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24시간 중에 20시간 일하고 이러지는 말아라 뭐 당부의 말씀이나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1인 지식기업가 꽤 괜찮은 직업이에요. 꽤 괜찮은 직업이고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직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집들이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크리에이터 분들도 있고 1인 지식기업가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꽤 괜찮은 직업이고 좋은 직업이에요. 힘내셔서 모두들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맞다.